안녕하세요. 우만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그러나 제 인생에 아주 큰 교훈을 준 사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60을 조금 넘긴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올해 34입니다. 이제는 결혼할 나이가 충분히 된 아들이죠. 그 아들이 얼마 전 저한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와도 될까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한번 봐주세요. 아, 그래? 어떤 아가씨냐? 엄마가 참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정말 얌전하고요. 무엇보다 착해요. 그리고 이쁘고요. 그래? 네가 누군가를 사귀는 줄은 알았다만 이렇게 빨리 내게 인사를 시킬 줄은 몰랐다. 나는 그저 내 며느리감은 첫째도 인성이고 둘째도 인성이 좋아야 한다. 네가 어련히 알아서 선택한 여자이겠냐만 엄마는 그런 며느리감이라면 덜 나이가 없겠다.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이 대학 교수이고요. 장모님도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셨대요. 집안도 좋고 그 친구도 영어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 그 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거니? 네, 사귄 지는 9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그쪽 부모님도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신대요. 인사는 먼저 가서 드렸어요. 엄마도 그 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아들에게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얼마나 설레던지요. 드디어 우리 아들도 결혼을 하는구나. 이제 한 가정을 꾸리겠구나. 그런 생각에 전날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 말로는 그 아가씨가 학벌도 좋고 교양도 있고 무엇보다 성품이 착하다고 했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아이가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한다니 얼마나 기쁘고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전날 미리 장을 보고 점심 식사 준비도 해두었습니다. 집 구석구석 청소도 하고 아들이 데리고 올 아가씨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날 아침 음식을 준비하다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조금이라도 쌓여있는 꼴은 제가 보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아들 여자친구가 오기 전에 얼른 가서 버리고 올 참이었습니다. 1층 음식물 쓰레기장으로 내려갔는데요. 그런데 내가 내려가 보니 음식물 쓰레기통 옆 개수대가 너무 지저분한 겁니다. 손을 씻으려다가 물을 묻힌 김에 저도 모르게 개수대 주변을 수세미로 빡빡 문지르고 있었어요. 제가 더러운 꼴을 보고는 그냥 못 지나칩니다. 아마도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부님들도 저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집안일을 하다 보면 그게 몸에 자연스럽게 밴 탓입니다. 아마도 이곳을 청소를 해주는 아주버니가 분명히 있을 텐데 청소만 해주고 개수대 청소까지는 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청소를 해주시는 아주머니가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오실 텐데 개수대에 손을 씻고 가는 주민분들은 하루에 수십 명, 아니 그 이상이 오고 갔을 거예요. 그분들이 올 때마다 대충 정리만 해놓고 가더라도 이렇게 개수대 주변이 지저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매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올 때마다 간단히 청소를 하고 가곤 했습니다. 어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였죠. 그렇게 더럽게 해놓은 상태로 그냥 가게 되면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았으니까요. 물때가 껴있고 곰팡이까지 피어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그냥 더럽다고 냅두고 갑니까? 누군가는 깨끗이 치워야 하고 깨끗한 것을 보면 개운하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요. 제가 아니더라도 주부라면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한참 개수대 청소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휴대폰으로 시끄럽게 통화하며 젊은 아가씨가 들어왔습니다. 연핑크빛의 샤방샤방한 원피스를 곱게 차려입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 신부처럼 화사한 모습이었는데 거기에 어울리지도 않게 입은 걸치더라고요. 통화하는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내가 눈살을 찌푸릴 정도였습니다. 허허허허, 어떡하니? 나 예비 시댁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막상 떨려서 말이야. 아직 오빠는 안 불렀어. 도착하면 연락을 하라고 했거든. 마침 네가 전화 잘했다. 너랑 수다를 떨면서 진정을 한 다음에 오빠를 불러야겠어. 나 같은 강심장은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막상 닥치니까 떨리네. 어떡하니? 그건 걱정하지 마. 오빠는 나한테 100%다 넘었어. 내가 영어 간사인 줄도 몰라. 그냥 영어학원 운영한다고만 해버렸지. 결혼하기 전에 핑계대고 그만둬야지. 내가 취직하는 게 인생 목표잖아. 오빠가 대기업을 다니니까 나까지 안 벌어도 딴 말은 안 하겠지? 이게 다 네 덕분이다. 우리 엄마랑 아빠? 설마니 내 뒷조사까지 하겠어? 나중에 들통이 나더라도 그때 가서 둘러대면 되는 거 아니야? 허허허허. 그래. 잘하고 또 너한테 전화할게. 한 손에는 먹다 남은 커피, 다른 손에는 구겨진 일반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한참을 그렇게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개수에다가 다 처박더라고요. 아마도 차 속에 있던 쓰레기들을 다 들고 와서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가씨, 거긴 음식물 버리는 데가 아니에요. 저쪽 전용통에다 버리셔야죠. 그런데 이 아가씨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신경 꺼요. 아줌마가 그냥 치우면 되잖아요. 월급 받고 하는 일이 그거 아니야?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줌마? 월급? 청소부? 아, 이 아가씨가 저를 아파트 청소 아줌마로 착각한 거였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나는 입주민이에요.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자 이 아가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에이, 뻔히 다 보이는데 무슨 입주민이래. 입주민이 뭐하러 이런 데 와서 남의 쓰레기를 치우고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좋은 말 할 때 아줌마 입이나 닥쳐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입주민이에요. 그리고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리셔야죠. 그런데 이 아가씨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잘리고 싶어?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진짜 꼴값 떨고 있네. 라고 대련에게 아래 위로 다시 훑으면서 윽박을 질렀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이런 대접은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기가 막혔어요. 새파랗게 어린 것이 감히 어른을 향해서 저런 막말을 하다니 어느 집 딸인지는 모르지만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아가씨, 이거 빨리 치우지 못해? 어디 어른한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봐요 아가씨, 내가 못할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빨리 치우지 못하겠어요? 그래요, 못하겠어요. 어쩔 건데요? 라고 하며 눈을 희번덕거리더라고요.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어디 싸구려 술집이나 룸살롱에서 일하는 여자애들 같더라고요. 천박하기가 이럴 데 없었어요. 내가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가 지나쳤습니다.
옷은 요조 숙녀처럼 입었는데 입이 걸레였어요. 엄마 같은 사람한테 육두문자를 날리더라고요.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씨발. 재수없게. 나이 먹은 게 무슨 훈장이라도 된 거야. 뭐야? 어따 대고 청소부인 주제에 나한테 막 대들어? 아줌마 같은 인간들 때문에 내가 나이 먹은 것들을 꼴도 보기 싫어하는 거야. 아, 존나 짜증나. 심지어는 혼잣말까지 하며 씨부렁거렸습니다. 아, 이따 인사 가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이런 꼴까지 봐야 돼? 아, 진짜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저는 그런 젊은이들을 본 적이 없어서 순간 충격을 먹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막 나가는 여자는 처음 봤어요. 인사? 누구한테 인사 간다고 했지? 순간 아들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랑 인사 갈게요. 아, 참 그렇지. 저는 더 이상 이런 애랑 말싸움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그 자리를 피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이, 설마 아니겠지? 내 아들이 널리고 널린 여자들 중에 하필 저런 양아치 같은 여자애를 집에 데리고 올 리가 없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누구 집 망조를 들게 하려고 인사를 간다고 할까? 어떤 집인지는 몰라도 그 집 참 불쌍하네. 그리고 저 아가씨 남자친구도 똑같은 놈이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여자를 만나겠지. 참 안 됐다. 집으로 돌아와서 얼른 샤워한 후에 옷을 정갈하게 갈아입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를 맞이를 하려면 최대한 곱게 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아들은 그새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여자친구를 마중 나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녀가 문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더군요. 아들은 밝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친구가 서수연이에요. 수연아, 우리 엄마야, 인사드려. 그 순간 그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쩜 재수없이 저런 못 빼먹은 듯한 애가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야. 어이가 없어서 입을 벌린 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서수연이란 아가씨도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랬어요. 아까 그 아줌마, 청소부 아줌마 아니에요? 그러자 내 아들이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청소부 아줌마라니? 아까 내가 말했잖아. 청소부 아줌마라고. 희철 씨 어머니셨어? 뭐? 그럼 아까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만난 아줌마가 엄마였단 말이야? 제가 일부러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안녕하니? 아까 우리 쓰레기장에서 잠깐 만났지? 그녀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렸고 저는 조용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말한 착하고 교양 있는 아가씨가 이 친구 맞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엄마, 왜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네 여자친구가 나를 청소하는 아주머니로 착각하고 쓰레기를 퍼붓고 심지어 욕설까지 했단다. 너는 눈이 삐었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저런 애를 데리고 왔니? 너한테 실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정색하는 얼굴을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의 그 아가씨가 제 발이 저렸는지 그냥 냅다 문 밖으로 가더니 계단으로 죽어라 뛰어내려갔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아들은 그 여자애를 뒤따라 갔고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금쪽 같은 내 아들이 어쩌다가 저런 망나니 같은 여자한테 사기를 당했는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들은 한참 만에야 집에 돌아와서 내게 그랬습니다. 엄마, 대충 수연이한테서 들었어요.
수연이가 엄마가 청소하시는 아줌마인 줄 알았대요. 엄마한테 사주를 하고 싶다고 하던데 받아주세요. 뭐야? 너는 내 말이 말 같지 않니? 새파랗게 어린 것이 어른한테 반말에다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한 욕짓거리에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엄마, 수연이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엄마가 수연이가 조금 실수를 한 걸 가지고 과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래? 네가 그 애한테 단단히 홀렸구나. 그럼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가 녹화를 했을 테니까 가서 함께 보자꾸나.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수연인가 뭔가 하는 애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말이다. 그래도 아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내가 아들을 데리고 관리사무소로 가서 CCTV를 확인을 하자고까지 했겠어요. CCTV를 돌려보던 아들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다른 아파트와는 달리 실내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선명히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네가 저런 애인 줄 알았으면 결혼할 생각까지 했겠니? 네가 오늘 확실히 알았으니 오히려 다행이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만 않으면 된다. 수연이란 애가 네 앞에서는 본 모습을 깜짝같이 감추고 접근한 것 같다. 부모님의 직업도 속이고 학원 강사이면서 원장이라고 속이고 또 무엇을 속였을 줄 알겠냐? 그것보다도 내게 육두문자를 날린 것을 생각을 하면 소름이 다 돋는다. 아이고, 세상 참 무섭다. 저런 양아치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올 뻔했으니 말이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수연이가 저러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내 앞에서는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저런 모습을 숨겼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너무 외모에만 혹하지 마라. 네가 바라본 것은 네가 바라는 허상일 수가 있는 거야. 네가 저런 모습의 여자를 좋아한 거는 설마 아니지 않겠니?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앙큼한 이한테서 속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이가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 후 아들은 여자친구와 정리했고 저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충격적이었지만 아들에게는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나 말로가 아니라 진짜 본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무리 잘 꾸민 포장이라도 결국 그 사람의 본심은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